쾅! 포장마차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어묵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비켜요. 18살 민서는 반사적으로 앞에 있던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7살짜리 쌍둥이. 구청 단속반 직원들이 포장마차를 들어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위험해요. 애들이 다치잖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서의 품에 안긴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민서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4년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애들 대형그룹 손주 아냐? 왜 저런 데 있어? 민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그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날 아침으로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서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작은 원룸, 낡은 이불, 창문 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76살 할아버지. 말기 신부전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웠어요. 병원까지는 버스로 40분. 추운 겨울이었지만 택시를 탈 형편은 안 됐습니다. 민서야, 미안하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전 진작에.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게 2년 전이었어요. 심장병. 오래 앓으셨습니다.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서랍 깊은 곳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민서가 열어보려 하면 엄마는 황급히 감추셨죠. 봉투 모서리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 대영. 그 뒤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민서를 키워주셨어요. 혈육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피아노 선생님이셨거든요. 하지만 친할아버지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민서 보호자분이시죠? 수납 창구 직원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치료비 얘기구나. 네, 저인데요. 오늘 투석비가 또 밀리셨네요. 이번 달만 1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 지역 불법 노점 단속이 강화된답니다. 혹시 직원이 민서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민서가 밤마다 어묵 장사를 한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서는 교복 치맛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제발 사흘만 기다려주세요. 꼭 갖다 드릴게요. 매번 그러시는데 다음에 또 밀리시면 치료 일정 조정될 수 있어요. 조정? 그 말은 곧 투석을 못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제발이요. 사흘만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지하철 안. 민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잡이에 붙은 광고지, 대형그룹, 신입 공채 모집. 그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투석실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서 민서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어요. 학교에 도착한 건 8시 40분. 간신히 지각은 면했습니다. 민서야, 잠깐. 점심시간 음악 선생님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거 봐.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야. 선생님이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민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피아노. 엄마가 가르쳐 주셨던 것. 민서의 유일한 재능이었어요. 내 실력이면 충분히 상 탈 수 있어. 대학 입시에도 엄청 유리하고. 민서는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를 받어요. 50만 원.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볼게요. 민서야, 내 재능 묻히게 하긴 아깝다. 엄마가 전문가셨잖아. 네. 생각해 볼게요. 민서는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 구석에서 신청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찢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50만 원. 할아버지 투석비 반 달치. 도저히 낼 수 없는 돈이었어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또, 미안해요, 엄마. 민서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신 피아노. 하지만 이제는 칠 수 없었어요.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민서는 병원에 들러 할아버지를 모셔왔어요. 저녁을 먹이고 재우고 나서 밤 8시, 민서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 낡은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민서의 것이었습니다. 어묵 장사. 1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펼치면서 민서는 생각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고 없이 버텨야 해. 단속만 안 걸리면. 어묵이요. 따끈따끈한 어묵. 목이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외쳤거든요.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동상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포장마차만은 뺏기면 안 됐습니다. 이게 없으면 할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밤 10시, 추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번 돈은 2만 원. 부족했어요. 사흘 안에 130만 원.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모으지?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저 차가 여기에? 이 좁은 골목에 저런 차가 올 리 없는데. 차가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작은 발이 내렸습니다. 명품 구두, 그리고 명품 코트를 입은 아이 둘이 내렸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습니다. 야, 하은아, 어디가? 운전석에서 기사 아저씨가 소리쳤지만 여자아이는 민서에게 걸어왔어요. 남자아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민서는 당황했어요. 왜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구청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훑었어요.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불법 노점상, 즉시 철거합니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속반 직원들이 포장마차를 뒤집었습니다. 어묵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민서가 1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민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할아버지 치료비는? 누나. 남자아이가 민서에게 달려왔습니다. 진우였어요. 명품 코트가 어묵 국물에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쳤어요? 응, 괜찮아. 민서는 억지로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아이 진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서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올려다 봤습니다. 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울지 마세요. 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가씨가 말을. 민서는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위로하려고? 고마워. 민서는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아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4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단속반이 떠나고 민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쌍둥이는 기사 아저씨가 억지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진아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서를 보면서 민서는 바닥에 엎드려 어묵 틀을 주었어요. 깨진 그릇도 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집에 돌아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민서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도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을 들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없이 어떻게 돈을 벌지? 할아버지는? 방과 후 민서는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포장마차가 없어진 일을. 할아버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할아버지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걱정시킬 순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민서는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누나, 누군가 부르는 소리.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와 진아가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어요. 너희가 왜 여기? 누나 보러 왔어요.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아는 말없이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에 사탕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누나 줄래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기를 걱정하고 있다니. 고마워. 민서는 사탕을 받았습니다. 진아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민서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왔어? 기사 아저씨한테 졸라서요. 매일 올 거예요. 매일? 안 돼. 너희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아빠 없어요. 응? 4번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민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니. 지금은 할아버지랑 살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바빠요. 맨날 회사만 가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외로워요.
진아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도 외롭다고, 누나가 필요하다고. 민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나처럼 외로운 거구나. 나처럼 가족이 그리운 거구나. 알았어. 그럼 가끔 놀러와. 포장마차는 없어졌지만 여기서 만날 순 있잖아. 진짜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약속? 민서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진아도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그날부터 쌍둥이는 매일 민서를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그 골목으로 민서는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것 같았어요. 누나, 배고파요. 잠깐만. 민서는 집에서 빵을 가져왔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걸 샀거든요. 진우와 진아가 빵을 받아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진아가 민서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팔을 안았어요. 따뜻해요. 민서는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왜 자꾸 따뜻하다고 할까? 그리고 왜 나를 보면 웃을까? 누나.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누나는 엄마 닮았어요. 응? 우리 엄마요. 누나 보면 엄마 생각나요. 민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를 닮았다니. 나를 보고 엄마를 떠올린다니. 진아도요. 진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진아도 그래요. 누나 보면 엄마 냄새 나요. 민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럼 내가 너희 이모가 되어줄게. 진짜요? 응, 진짜 이모. 진우가 환호했습니다. 진아는 민서를 꼭 껴안았어요. 민서도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는 정말 매일 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서는 아이들이 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만은 외롭지 않았어요. 이모, 왔어?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이모 줄게요. 진아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진우, 진아, 그리고 민서. 예쁘다. 고마워. 민서는 그림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포장마차 없이 돈을 벌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비는 계속 밀렸습니다. 민서는 밤마다 알바를 찾아다녔지만 고등학생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이번 주까지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투석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하지? 130만 원. 어디서 구하지? 그날 저녁 쌍둥이가 왔을 때 민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모, 왜 울어요? 진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이모 눈 빨개요. 진아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민서 어깨에 기댔어요.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민서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이 작은 아이들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게
하지만 민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곧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리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 대형그룹 본사 빌딩 50층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올립니다. 비서실장 강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재훈 회장이 받아들었습니다. 60살,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대형그룹의 총수였습니다. 도련님과 아가씨 말입니까? 네.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재훈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이상한 행동? 학교 끝나면 매일 종로 어느 골목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강민호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훈이 사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옆에 앉아 빵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 민서였어요.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얼굴,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사랑했던 사람, 한지연, 그리고 4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재경. 똑같았어요. 너무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신원 파악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장 알아봐. 모든 것을. 이름, 나이, 가족, 전부 다. 알겠습니다. 강민호가 나갔습니다. 재훈은 혼자 남았어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대학로 작은 카페. 25살의 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그룹 후계자.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게 싫었어요. 아버지의 압박, 정략 결혼 얘기, 자유 없는 삶. 주문하시겠어요? 웨이트리스가 다가왔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긴 머리, 맑은 눈, 환한 미소. 손에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재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재훈은 매일 그 카페에 갔습니다. 매일 그 여자를 보기 위해. 또 오셨네요? 여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 실례지만 이름이 뭐예요? 한지연이요. 음대 다니고 있어요. 한지연. 재훈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어요. 친구가 됐고 연인이 됐습니다. 지연아, 나 너 좋아해. 나도 좋아해요, 재훈 씨.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내 이 미쳤냐? 재훈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재벌가에 그런 여자가 어울리냐? 당장 헤어져. 아버지, 저는 지연이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딴 게 밥 먹여주냐? 너는 정 의원 딸과 결혼할 거야. 이미 정해졌어. 싫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회사 앞에, 지연과 헤어져야 했어요. 재훈아, 왜 이래? 지연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잊어줘. 나를. 재훈은 돌아섰습니다.
지연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 후 재우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지옥이었어요. 딸 재경이 태어났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재우는 콘서트홀에 갔어요. 회사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올라왔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재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연, 무대 위의 바이올리니스트는 한지연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어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고 재훈은 백스테이지로 갔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돌아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재훈 씨, 오랜만이야.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8년 만에 변치 않은 사랑. 아직도 서로를 사랑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그때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둘은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석 달 후 지연이 말했습니다. 재훈아, 나 아기가 생겼어. 재훈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지연아, 같이 도망가자. 다 버리고. 안 돼요. 재경이가 있잖아요. 당신 딸. 하지만 나 혼자 키울게. 이 아이. 당신은 재경이 곁에 있어줘요. 지연아. 지연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재훈은 미친 듯이 찾았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재훈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연과 똑같은 얼굴. 18살. 지연이 사라진 지 18년. 설마. 재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마 지연이 아이를 낳은 건가? 이 여자가 그 아이인 건가? 내 딸. 다음 날 강민호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재훈이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 이민서. 나이 18세. 학력 고등학교 재학 중. 가족 모한지연 사망. 보호자 조모부 김철수. 투석 치료 중. 재훈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한지연? 숨이 멎었어요. 지연이 아이를 낳았구나. 그리고 키웠구나. 혼자.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진은요? 여기 있습니다. 강민호가 민서의 사진을 더 내밀었어요. 학교 가는 모습, 병원 가는 모습, 쌍둥이와 있는 모습. 재훈은 모든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야. 지연이의 딸. 우리 딸. 회장님, 당장 만나야 해. 이 아이를. 하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시면. 알아.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어. 18년을 놓쳤는데. 재훈은 일어섰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그날 저녁 재훈은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검은 승용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민서가 보였습니다. 쌍둥이와 함께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 내가 지키지 못한 아이. 회장님, 내리시겠습니까? 아니, 아직은. 재훈은 차 안에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미안하다, 민서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또 구청 차량이 나타났어요.
골목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건 뭐야? 단속반인 것 같습니다. 뭐? 재훈은 차문을 열었습니다. 내렸어요. 민서에게 달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렸어요. 불법 노점상 단속, 모두 철수하십시오. 하지만 민서는 포장마차가 없었습니다. 단속반은 다른 노점을 향했어요. 민서와 쌍둥이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훈이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로 그때 단속반 직원 하나가 민서 쪽으로 왔습니다. 너도 장사하던 거지? 여기서 뭐해?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 마. 다 알아. 직원이 민서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손 떼.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민서도 쌍둥이도 단속반도 고급 코트를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강렬한 눈빛으로 단속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한테 손대지 마. 재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대형그룹 회장 박재훈이다. 단속반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형그룹, 이 지역 땅 주인.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떠났습니다. 재훈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도 재훈을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쌍둥이가 재훈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여기 와요? 진우야, 하은아. 재훈이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서를 봤어요. 민서는 당황해서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왜 날 도와준 거지? 재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서 앞에 섰어요. 학생. 네. 이름이 뭐니? 이민서요. 이민서.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네. 왜 그걸? 제발 말해줘.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는 놀랐어요. 왜 이 사람이 우는 거지? 한지연이요. 우리 엄마. 그 순간 재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바닥에 민서 앞에 학생 아니 민서야. 저 일어나세요. 왜 그러세요?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재벌 회장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할아버지, 왜 그래요? 진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하은이도 재훈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처음 뵙는데요. 민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조용한 곳으로 가자. 싫어요. 저 집에 가야 해요. 제발, 1시간만. 아니, 30분만. 재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민서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쌍둥이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민서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재훈을 다시 봤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분만요. 근처 조용한 카페. 재훈과 민서가 마주 앉았습니다. 쌍둥이는 기사 아저씨와 함께 차에서 기다렸어요. 민서야.
말씀하세요.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내 엄마 한지연을 알아.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를요? 응. 30년 전 우리는 연인이었어. 재훈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첫사랑, 강제 이별, 8년 후 재회, 지연의 임신, 그리고 실종. 엄마가 임신한 채로 사라졌어. 18년 전에. 그리고 너의 나이가 18살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생각해. 너는 혹시 내 딸이 아닐까? 말도 안 돼요. 민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니요? 제 아빠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알아. 갑작스럽지. 나도 알아. 하지만 확인할 수 있어. 뭐요? DNA 검사. 그것만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 민서는 멈췄습니다. DNA 검사. 그러면 정말 알 수 있겠네. 이 사람이 내 아빠인지. 하지만 무서웠어요. 만약 진짜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 시간을 줄게. 생각해봐. 내일이든 모레든 내가 준비됐을 때. 재훈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여기로 연락해. 언제든. 민서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재훈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둑했어요.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 치료비. 내가 알아봤어. 130만 원 밀려 있다며? 민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받아. 제발. 싫어요. 민서가 봉투를 밀쳐냈습니다. 저 구걸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당신이 제 아빠인지도 모르잖아요. 민서야. 됐어요. 저 갈래요. 민서가 일어섰습니다. 재훈이 팔을 잡았어요. 제발. 이것만은 받아. 내가 나를 아빠로 인정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할아버지 치료비는. 놓으세요. 민서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갔어요. 재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재훈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서두르면 안 되는데.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어. 그날 밤 대형그룹 본사. 재훈의 아들 박서진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35살. 냉정한 눈매. 대형그룹 전무이자 후계자 후보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서진아, 앉아라. 서진이 앉았습니다. 재훈은 민서의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 아이를 아느냐? 서진이 사진을 봤습니다. 눈썹이 꿈틀했어요. 누구입니까? 내 여동생일지도 몰라. 뭐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동생? 무슨 소리세요? 재훈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연과의 관계, 민서의 출생 의혹, DNA 검사 계획.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뭐? 사생아 루머라도 나면 회사 주가가 폭락합니다. 지금 대형그룹이 얼마나 민감한 시기인데요. 서진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 딸이. 증거도 없잖아요. DNA 검사 결과도 안 나왔으면서. 서진이 사진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사기꾼이면 어쩌실 겁니까? 재벌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요? 민서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며칠 봤다고?
재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아버지, 제 말 들으세요. DNA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진 그 여자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진짜라 해도 합의금 주고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개하면 안 돼요. 뭐라고? 재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딸을 합의금으로 처리하라고? 회사를 생각하세요. 가문을 생각하시라고요. 나가.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어섰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아버지. 서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재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민서 사진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민서야. 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어젯밤 재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정말일까? 저 사람이 내 아빠일까? 엄마는 왜 말 안 했을까? 왜 혼자 날 키웠을까? 점심시간 민서는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유일한 사진. 엄마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어떡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방과 후 민서는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할아버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 옛날 일 아세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제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할아버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야, 엄마가 숨긴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럼 아시는 거예요? 나도 잘 몰라. 엄마가 말 안 했거든. 다만요?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만 알아. 그러니 너도 신중하게 생각해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 민서는 재훈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이민서예요. 민서야. DNA 검사요. 할게요. 정말? 네. 하지만 결과 나오기 전까진 아무것도 확정 아니에요. 알았죠? 알았어. 고맙다, 민서야. 전화를 끊고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잘하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의 대답 같았어요. 같은 시각, 어둠 속, 박서진이 비서실장 강민호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술집에서 그 여자 조사 계속해. 전무님, 그건 아버지는 감정적이야. 우리가 냉정하게 처리해야 해. 서진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만약 DNA가 일치하면 그땐 대책이 필요해. 알겠나?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불편했어요. 전무님, 그래도 회장님 친딸이시라면. 그래서 더 위험하잖아. 저 여자가 상속권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건데?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대형 그룹은 우리가 지켜야 해. 누가 되든.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거리. 민서는 알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VIP 진료실. 민서와 재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훈이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으로 훑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야. 재훈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친자 확률 99.99%야. 너는 정말 내 딸이야. 민서는 멍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되니 실감이 안 났어요. 진짜예요? 응, 진짜야. 재훈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18년 동안 몰라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18년 동안 없었던 아빠, 갑자기 나타난 아빠. 민서야,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할아버지 치료비도, 내 학비도 다 내가 할게. 저는 민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변했어요. 가난한 여고생에서 재벌 딸로.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재훈이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는 그 품에서 울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을 때 민서는 결심했어요.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응, 얼마든지. 그리고 아직은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재훈의 얼굴이 아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민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재벌 딸.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기 이민서 아냐? 응. 소문 들었어? 재벌 사생활에. 민서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진짜? 대형그룹? 응. 인터넷에 떴어. 박재훈 회장 숨겨둔 딸이래.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DNA 검사 비밀로 했는데.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민서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야, 재벌 돈 노린 거 아냐? 엄마가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닐까? 사기 같은데. 민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서는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민서야, 괜찮니? 아니요. 학교에 소문이. 미안하다. 내가 막으려 했는데. 누가 퍼뜨린 거예요? 재훈은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민서야, 집으로 와. 여기선 내가 안전해. 싫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방과 후 민서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했어요. 할아버지, 저 DNA 검사했어요. 그래서 진짜였어요. 박재훈 회장이 제 아빠래요. 할아버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랬구나.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니,
하지만 짐작은 했지. 내 엄마가 그렇게 숨긴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이제 어떡해요? 할아버지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선택해라. 내 인생이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투석 중 쇼크가 왔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요? 800만 원입니다. 민서는 주저앉았습니다. 8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재훈에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시각 대형그룹 본사. 박서진이 기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비공식 간담회였어요. 전무님, 사생아 루머가 사실입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저희 법무팀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여론이 저 여자를 사기꾼으로 몰 거야.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아버지, 내가 언론에 흘린 거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다가왔어요. 서진아, 민서는 내 여동생이야. DNA 한 장으로 여동생이 되는 건 아니죠. 18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그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와 회사 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어? 불가능합니다. 서진이 돌아섰습니다. 재훈은 혼자 남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이민서 양의 보호자이신가요? 응급 상황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서는 중환자실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발.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재훈이었어요. 민서야, 어떡해. 병원에서 연락 왔어. 괜찮니? 민서는 재훈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재훈이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는 그 품에서 울었어요. 재훈은 즉시 수술비를 지불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서는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 가족인데. 하지만 저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알아. 천천히 해도 돼. 그때 쌍둥이가 뛰어왔습니다. 이모. 진우와 하은이가 민서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이모 할아버지 아프시다고. 괜찮아. 수술 잘 됐어. 하은이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무서웠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가 웃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학교. 민서의 사물함에 협박 쪽지가 있었습니다. 재벌 돈 노리지 마.
내 엄마처럼 사라져. 민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복도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저 애 진짜 사기꾼 아냐? 맞아. 돈 때문에 접근한 거지 뭐. 민서는 교실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뛰쳐나왔어요. 골목으로 갔습니다. 쌍둥이를 만나던 그 골목.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하은이었어요. 이모.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이가 민서 옆에 앉았어요. 이모, 우리는 이모가 좋아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고마워, 하은아. 그리고요. 하은이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는 우리 진짜 고모예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DNA 검사했다고. 민서는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알았구나. 화났어? 아니요. 기뻐요.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거잖아요. 민서는 하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우도 달려왔습니다. 고모, 우리 고모. 세 사람이 함께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보낸 사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사진을 받았습니다. 냉소를 지었어요. 이제 마지막 수를 둘 시간이야. 민서의 최저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민서는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협박 쪽지는 계속 왔고 아이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회복 중이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병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쌍둥이 기사 아저씨였어요. 학생, 죄송합니다만. 네. 앞으로 도련님과 아가씨가 학생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전무님께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박서진이요? 네. 도련님과 아가씨 안전을 위해서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진우, 하은이, 나를 고모라고 불러주던 아이들. 이제 못 만나는 거야? 대형그룹 본사, 재훈의 회장실. 재훈이 서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를 풀어라. 안 됩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여자가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노리고. 서진아, 민서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떻게 아시는데요? 증거가 있습니까? 서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서와 쌍둥이가 함께 있는 사진들. 하지만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저 여자가 아이들에게 접근한 시점. DNA 검사 전입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우연이었어. 우연이라는 증거는요? 재훈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아버지, 선택하세요. 회사와 손주들, 아니면 저 여자.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저 여자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어요. 재벌 회장 숨겨둔 딸, 유산 소송 준비. 민서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기사였어요. 이건 누가 이런 걸? 저 여자가 직접 언론에 제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재우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민서가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일주일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 여자와 연락을 끊으세요. 아이들도 격리하고요. 서진아, 일주일 후에도 저 여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합의금 주고 정리합니다. 알겠습니까? 서진이 나갔습니다. 재우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민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민서는 골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밤이 됐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하은아. 민서는 울었습니다. 아이들마저 빼앗긴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는 멈춰 섰습니다.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강민호 비서실장이 내렸습니다. 이민서 양이시죠? 누구세요? 대형그룹 비서실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민서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거절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조용한 카페. 강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합의서입니다. 합의서? 이민서 양이 대형그룹과 박재훈 회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대신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 치료비 평생 걱정 없고 대학 등록금도 충분합니다. 좋은 조건 아닙니까? 민서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10억 원.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돈. 하지만 그 의미를 알았어요. 이건 아빠를 포기하라는 거야. 가족을 포기하라는 거야. 싫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쪽 다 편한 길입니다. 저는 돈 때문에 아빠를 찾은 게 아니에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이민서 양 현실을 보십시오. 학생은 재벌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고 협박 쪽지 받고.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민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사흘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서명 안 하시면. 안 하면요?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강민호가 일어났습니다. 민서는 혼자 남았어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10억 원. 포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그날 밤 민서는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병실로.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민서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어떡해요? 돈을 받으면 편해져요. 할아버지 치료도 걱정 없고. 근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러면 진우랑 하은이 못 만나요. 아빠도 포기해야 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 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사랑이라고. 할아버지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선택해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대형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높은 빌딩. 무서웠어요.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강민호를 만났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민서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합의서였습니다. 강민호가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합의서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 안 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 필요해요. 이민서 양 후회하실 겁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제 선택을 했어요. 민서가 돌아섰습니다. 걸어 나갔어요. 로비를 나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재훈이었어요. 민서야. 민서는 멈췄습니다. 재훈이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들었어. 내가 거절했다고. 네. 고맙다. 날 믿어줘서. 재훈이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는 그 품에서 울었어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같은 시각 회장실. 박서진이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저 여자가 거절했다고? 네, 전무님. 좋아. 그럼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군. 서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론팀 준비해. 내일 기자회견한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회사가 먼저입니다. 복도에서 민서와 재훈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쌍둥이가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고모, 진우와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뿌리쳤어요. 고모, 하은이가 민서를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도 안았어요. 우리 안 떠나요. 고모 곁에 있을 거예요. 재훈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멀리서 박서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가족? 좋아. 그럼 가족 모두 무너뜨려 주지. 폭풍 전야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지 못했어요. 가장 큰 시련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대형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박재훈 회장 나오십니다. 재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옆에 박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진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 손으로 막았어요. 내가 할게. 재훈이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먼저 최근 보도된 사생아 관련 소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민서는 제 친딸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사생아가 맞습니까? 회장님, 유산 분쟁은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재훈이 손을 들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딸입니다. 18년 전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반드시 지켰을 겁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민서는 혼자 자랐습니다. 가난하게 힘들게 플랫이 세례가 이어졌어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아비로서의 실격입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민서에게 그리고 세상에 사과드립니다. 제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재벌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이민서는 제 딸입니다. 대형그룹 회장의 딸입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해치지 못합니다. 회장님, 그럼 후계 구도는요? 유산 분쟁은요? 재훈이 마이크를 꼭 잡았습니다. 민서는 유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재훈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서진이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딸을 지키는 거야. 회사는요? 주가는요? 떨어지면 다시 올리면 돼. 하지만 딸은 다시 못 찾아. 재훈이 서진을 지나쳤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서는 학교 옥상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재훈이 고개 숙이는 모습,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입 밖으로는 안 나왔지만 마음속으로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습니다. 민서야, 봤니? 네, 봤어요. 미안하다. 이제야 이러게 돼서. 아니에요. 고마워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와. 내 방을 준비해뒀어. 네. 너는 이제 대형그룹 회장의 딸이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민서는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대형그룹 저택. 민서는 거대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재훈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쌍둥이가 뛰어나왔어요. 고모. 진우와 하은이가 민서를 껴안았습니다. 고모 여기서 살아요? 그런가 봐. 민서가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웃었어요. 재훈이 민서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여기가 다 우리 집이에요? 응, 내 집이기도 하고. 재훈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민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넓은 방, 예쁜 침대, 큰 창문.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 네. 민서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액자가 있었어요.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내 엄마 사진. 내가 간직하고 있던 거야. 민서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엄마. 재훈이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서야, 엄마 대신은 못하지만 아빠로서 최선을 다할게. 고마워요. 민서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아버지, 고마워요. 재우는 민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울었어요. 1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재훈이 주선했어요. 조용한 곳, 아무도 민서를 모르는 곳. 첫날이네. 떨려. 재훈이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조금요. 괜찮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교문을 들어서는데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와 하은이었어요. 고모, 너희 왜 여기 있어? 우리도 전학 왔어요. 고모랑 같은 학교. 민서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았어요. 이제 매일 볼 수 있겠네. 응. 점심도 같이 먹고 집에도 같이 가고 세 사람이 함께 교문을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저택 식당.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재훈, 민서, 쌍둥이. 민서야, 할아버지는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음 주면 퇴원하신대요. 다행이다. 여기로 모시고 와. 함께 살자. 네.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훈이 웃었어요. 그리고 이거. 재훈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서가 열었어요. 대학 입학 원서였습니다. 음대 피아노과.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지?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엄마가 가르쳐 주신 피아노. 이제 마음껏 쳐. 민서는 원서를 꼭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긴. 당연한 거야. 하은이가 민서 옆으로 왔습니다. 고모, 나중에 피아노 쳐줘요. 응. 엄마가 가르쳐 주신 곡 들려줄게. 진짜? 우리 엄마 곡이랑 비슷할까? 민서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박서진의 집. 서진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혼자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였어요. 전무님, 주가가 안정됐습니다. 뭐? 회장님 기자회견 이후 오히려 호감도가 올랐습니다. 주가도 회복세입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술잔을 던졌어요. 깨졌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재훈의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인 거예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대형그룹 저택 불빛이 보였어요. 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였어요. 일주일 후, 민서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저택 음악실. 재훈과 쌍둥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곡이에요. 민서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선율, 따뜻한 음색,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연주가 떠올랐어요. 똑같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이 이렇게 컸어. 진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은이는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곡이랑 정말 비슷해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민서가 돌아봤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
예뻤어, 민서야. 고마워요, 아버지. 민서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 조카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 대형그룹 저택 정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핑크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정원 한가운데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가 앉아 있었어요. 19살. 음대 1학년. 고모 준비됐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8살. 많이 컸어요. 응. 시작할게. 민서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곡, 1년 동안 연습했던 곡, 이제는 완벽했어요. 선율이 정원에 퍼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 벚꽃잎이 춤을 췄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재훈, 할아버지, 김철수, 쌍둥이,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박서진도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재훈이 서진을 불렀었습니다. 서진아, 민서 만나줄 수 있겠니?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택 거실. 민서와 서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오빠 힘들게 했죠? 서진은 놀랐습니다. 사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내가 미안하다. 내게 너무 심했어.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면 누구나 놀라죠. 민서가 웃었습니다. 서진은 그 미소를 보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민서야, 나 정말 미안하다. 합의금 제안하고 언론에 흘리고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 잘 지내요. 오빠. 서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응, 동생.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민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어요.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예뻤다, 민서야. 엄마가 들었으면 좋아했을 거야. 엄마 들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민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이 따뜻했어요. 엄마 봤죠? 나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민서 주위로 날렸어요. 엄마의 대답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민서야, 잘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할아버지. 민서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 이제 할아버지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럼. 나 이제 팔팔해.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민서도 웃었어요. 진우와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고모, 우리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고모가 가르쳐 줄게. 진짜요? 응.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은이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덕분에 나 이제 말 잘해요. 친구도 많아졌어요. 진짜? 다행이다. 민서가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진우도 안았어요. 우리 고모 최고야. 저녁 식사 시간.
긴 식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재훈, 민서, 할아버지, 쌍둥이, 그리고 서진. 자, 건배하자. 우리 가족을 위해. 재훈이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맞댔어요. 가족,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식사 후 민서는 2층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별을 보고 있었어요.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뭘 보니? 별이요. 엄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재훈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서야,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민서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나도야. 딸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재훈이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나를 아빠로 받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찾아와 주셔서. 둘은 한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응? 엄마가 저한테 일기를 남기셨어요. 할아버지가 찾아주셨어요. 그래.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민서야,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만나게 되면 용서해줘라고.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원망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끝까지. 지연, 재훈이 울었습니다. 민서도 울었어요.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 아빠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엄마의 축복 같았어요. 그날 밤 민서의 방. 민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1년이 지났어요. 제가 아빠를 만나고 가족을 찾은 지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란스러웠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게 엄마가 원하신 거였다는 걸.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진우랑 하은이는 제 조카예요. 너무 귀여워요. 매일 웃어요. 할아버지는 건강하세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저는 피아노를 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매일.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하늘에서 웃고 계시죠? 사랑해요, 엄마. 민서 올림. 민서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랑해, 민서야.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학교에 갔습니다. 쌍둥이와 함께 교문 앞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서야, 왔어? 민서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떡볶이? 좋아. 아이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민서도 함께.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민서는 뒤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고급 승용차가 보였어요. 재훈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서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다녀올게요. 차가 떠났습니다. 민서는 다시 앞을 봤어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달려갔습니다. 웃으면서. 그로부터 몇 년 후, 민서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엄마처럼 콘서트홀 무대, 만석의 관객, 박수갈채, 민서가 인사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연주는 제 엄마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준 아버지에게도. 객석에 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옆에 할아버지, 쌍둥이, 서진도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민서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곡, 사랑의 곡, 가족의 곡, 음악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율. 민서는 생각했어요. 1년 전 추운 겨울, 어묵을 팔던 나, 명품 코트 입은 쌍둥이가 내게 왔지. 그게 시작이었어. 우연이었을까? 운명이었을까? 어쨌든 난 행복해. 가족을 찾았으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조카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추운 겨울은 끝났어. 이제는 따뜻한 봄이야. 연주가 끝났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활짝 웃으며 무대 위 조명 속에서 민서는 빛났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여고생이 아니었어요. 재벌가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민서였어요. 사랑받는 민서, 행복한 민서. 커튼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계속됐어요. 민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행복한 가족과 함께